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도보건당국이 도내 처음으로 감염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어제 전국 황토현 전족에서 열렸고 전봉준 장군의 행적 등이 기록된 동학농민군 217명의 판결문이 복원 공개됐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받았다는 폭로가 과거 최측근이었던 인사로부터 나와 검찰의 수사 향방이 주목됩니다. 전라도는 오늘 다소 선선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 등 대기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도보건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방문자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도내 처음으로 감염검사 실시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상황이 지역에서도 심상치 않습니다. 클럽 방문 확진자와 연관된 추가 감염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시가 급한 상황임에도 동선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탓에 방문자 파악과 검사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상당수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검사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총력 경주가 필요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라북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을 찾아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받거나 이태원을 방문해 자진 신고된 인원은 모두 39명. 이 가운데 도내 거주자는 35명으로 다행히 모두 바이러스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내 방문자가 더 있을 수 있다 보니 이태원 지역 방문자에 대한 감염검사 실시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건데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지역 방문자는 무료로 검사받게 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감염이 확산되면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환자에 대한 검사비, 치료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클럽발 확진자는 20, 30대가 대부분인 상황. 보건당국의 발빠르고 철저한 대처로 지역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도는 오는 15일까지 세대주가 출생연도 끝자리별 신청 요일에 따라 국민과 농협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금은 8월 말까지 도내에서 전액 사용해야 합니다. 익산 지역 재난기본소득 지급률이 열흘 만에 85%에 이르는 등 비교적 빠른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주까지 평일에 시민 한 사람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에 시민의 85%인 24만 2,900여 명이 참여해 지급을 받았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익산 시민들은 다음 달 말까지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착한 소비 촉진 운동을 저해하는 업체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시행 중인 다이롬 카드와 기프트 카드 이용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업체에게는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통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한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제한 및 자체 세무조사를 관련 기관에 조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폭로자는 당시 안 의원을 도왔던 전 완주군 의원인데 안 의원과 해당 피감기관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김용찬 전 완주군 의원이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호영 의원이 초선으로 당선된 4년 전부터 2년 가까이 민주당 완진무장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내는 등 측근으로 분류됐던 인물입니다.
김 전 군의원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감정원 전주지사의 당시 직원 등으로부터 명절 선물로 지역 상품권 400만 원씩 800만 원어치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안 의원에게 보고한 뒤 일부는 지역 사무실 경비로, 일부는 군의원들의 명절 선물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안 의원은 그 상품권을 주면 안 된다,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주더라도 그 사무국장인 제가 사서 주는 걸로 해라.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으로 안 의원이 소속된 국회 국토교통위의 피감 기관입니다. 한국감정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저희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 상품권을 전달을 했다면 회계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품권을 매입한 적이 전혀 없고. 김 전 군의원은 안호영 의원을 뇌물수수와 범인 은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전주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기초원인 제가 주범이 돼서 당선된 안 의원을 지켜주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을 했고 모든 것을 감내해왔지만 후보 매수 등 측근들이 비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안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모두 개인적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측근들의 재판에 이어 이번에는 안 의원 자신이 피고발인 신분이 되면서 향후 수사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주시가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분양된 일부 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1억 원 안팎으로 급등함에 따라 중개업소의 분양권 불법 중개를 비롯해 이중거래 계약서 작성, 허위 자료 제출 등을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조장이나 질서 교란 유발 업소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농축산물의 안정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촌연구원이 지난달 25일부터 사흘 동안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8.6%가 코로나19 이후 농축산물의 안정성을 더 고려한다는 응답을 내놨습니다. 또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27%로 줄었다고 답한 14%보다 많았으며 수입산 구매는 7%가 늘었고 32%는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국산 감귤 품종 보급과 유통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산 감귤 품종은 지난해까지 23종이 개발됐지만 외국 품종에 대한 선호 현상과 새 품종에 대한 유통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보급률이 3%에 머물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늘 감귤 연구단을 출범시켜 고품질 품종 개발과 유통 지원 등으로 보급률을 오는 2029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맞아 정읍 황토현 전족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는 대폭 축소됐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동학 정신의 뜻을 잇겠다고 밝혔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정읍 황토현 전적 내 구민사,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 장군 등 농민군 778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이곳에 흰 국화가 놓여집니다. 우금치 전투 이후 일본군에 체포돼 처형됐다는 최문겸 농민군의 후손 최수지 씨는 고조 할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담담하게 전합니다. 만민이 평등한 세상을 열고자 했고 국권 수호를 위해 일제의 침략에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농민군의 최종 목적지였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 기념식은 정읍의 황토현 전적에서 열려 126년 전 농민군의 첫 대승을 기념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을 통해 동학의 정신이 80년대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그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고 계신 양보와 배려, 연대와 협력의 뿌리는 바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차원에서 기념식은 소규모 공연만 진행되는 등 규모가 대폭 축소된 상황.
호남 지역만의 운동으로 저평가된 동학농민혁명을 전국적인 민중혁명으로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353곳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이번 기념식에는 일부 유족들이 처우와 의전 등을 문제 삼으며 행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산적한 과제를 딛고 동학농민혁명이 민주주의 역사의 출발점으로 우뚝 서게 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날을 맞아서 국가기록원이 녹두장군 전봉준의 판결문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서 공개했습니다. 기록적 가치는 인정을 받지만 훼손이 매우 심해 후대에 물려줄 수 있을까 우려가 커서 복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전라도 태인 산회면에 살던 한 농민의 판결문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나이 41살 전봉준으로 흉기로 무장한 4천여 명을 이끌고 관아에 들어간 뒤 군기를 빼앗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894년 10월 일본군에 2차례 패퇴한 뒤 다시 군사를 모으려던 중 순창에서 붙잡혔는데 군복을 입고 변란을 일으키면 목을 베라는 형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선고 기록은 한반도 최초의 근대적 형사재판 판결문이란 평가를 받지만 재판관 5명의 이름과 함께 전봉준을 신문한 일본 제국 영사 우치다 사다츠지가 최종 서명해 한반도 역사의 비극을 환기합니다. 영사재판권과 회심권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죠. 판결문은 작성된 지 한 세기를 훌쩍 넘겨 가장자리가 바스라지는 등 훼손이 심해 그간 국가기록원에 전시되지도 못한 채 서고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에 걸친 복원 작업 끝에 우선 온라인 무대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기념관 등에서 복제본을 통해 일부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농민군 217명의 재판 기록이 모두 담긴 원본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콘텐츠로 기획해서 판결문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175건 가운데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유물로서 복원을 원형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데 세계화에 큰 의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사상적 조류로 자리매김한 동학농민혁명. 125년 전 사법부의 판단이 역사의 법정에서 다시금 평가된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난 3월 14일부터 휴원했던 설천면 태권도원을 다시 열었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주요 시설물 출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순환버스, 모노레일 그리고 실내구역은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방문객은 열 체크와 마스크를 필수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태권도원 상설 공연장은 좌석을 한 칸씩 띄어서 앉도록 배치됩니다. 군산 하수관거 BTL 사업 민관 공동조사단이 출범했습니다. 군산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조사단을 출범하고 지난해 조사에서 137곳에서 부실 시공 등이 드러난 5.9km를 포함해 전체 구간 114km를 연말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문제 구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함께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미래의 숲 조성을 위해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운영에 들어갑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모두 32명의 조경과 원예, 산림, 환경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실천 전략을 발굴하고 홍보 방법 등을 강구합니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제자를 성추행한 도내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숙소에서 잠든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야구부 코치 2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차례 야구부 학생 숙소에서 잠을 자던 15살 B군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남원시가 일제강점기 남원의 자존심으로 여겼던 남원 8경의 하나, 이 금수정 해체 보수를 마치고 공개했습니다. 금수정은 신사참배 거부와 저항 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남원 시민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금수정이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금수정은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시민들이 신사참배를 가는 척하다 들러 시문을 짓고 풍류를 즐겼던 곳으로 1936년에 건립됐습니다. 남원시는 금암봉에 자리한 금수정이 기둥 기초석 침하와 뒤틀림 등으로 붕괴 위험성이 커 지난해 7월에 시작한 보수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원 8경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금수정을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창군의 마을 주민 보호구역 설치 사업이 끝이 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주변 경관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고창군은 16억 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대산면과 부안면, 읍내 등 4개소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와 차선 규제봉, 무단 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장수군이 전 군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연령 상관없이 군민 모두에게 장수사랑 상품권 10만 원씩이 돌아가며 별도의 사용 기한은 없습니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 오는 22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소하며 신청할 수 있어서 좋고 어려운 경제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익산시 장애인체육회가 한림기술 등 3개 기업과 장애인 사이클 이도현 선수 후원 그리고 장애인 볼링협회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장애인 체육 활동의 어려움을 정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선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 도립국악원 창극단의 기획 공연 소리열전 활용점정이 모레부터 사흘간 전주 소리문화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토크 연극 연애와 결혼 사이가 오는 15일부터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교동미술관이 중앙우수작가 초대전으로 오늘부터 김선두 작가의 느림과 멈춤의 아방가르드전을 선보입니다. 죽봉 임성곤 서예가의 개인전이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뭉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석향 정의주 작가가 오는 31일까지 전북경찰청 1층 아트홀에서 길을 날다를 주제로 수목 작품을 전시합니다. 찾아가는 무주군 여성정책 토론회가 오늘 무주읍 최북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사랑의 헌혈운동이 오늘 김제시청 민원종합실 앞 주차장과 무주군청 앞 헌혈버스에서 실시됩니다. 전북은행은 오늘 한옥마을에 위치한 JB 문화공간에서 센스 있는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스타일리스트 배선영의 강연을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20일까지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전주 맞춤훈련센터에서는 오늘까지 재택사무직 장애인 맞춤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다소 선선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 등 대기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3도에서 낮 기온 19도, 익산 12도에서 19도, 동북권 무주 11도에서 20도, 진안 9도에서 19도, 서해안권 군산 12도에서 18도, 고창은 11도에서 1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부안과 임실에서 보통, 나머지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